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될 건데 이 빼독이라는 말은요. 이제 앞에서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뭔가 TRIT라고 설명을 하니까 되게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TRIT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들보다 이렇게 빼독이라는 단어로 호기심을 일으키고 해서 이렇게 저희는 이 빼독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윌 그룹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는 그 용어에 대비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빼독을 컨설팅하고 난 이후에 매출을 어떻게 극대화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오늘 처음 만나 뵙는 분들이니까 제 소개를 간단히 할 건데요. 저는 뉴스킨을 하기 이전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을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5살 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학을 다니는 내내 일을 했고 졸업하고 나서 들어간 외국계 기업에서 10년간 비서로 일하면서 정말 그냥 한 번도 일을 쉬고 싶다거나 뭐 일을 하기 싫다거나 이런 생각조차 안 해 보고 그냥 일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저한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저는 여드름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왜 중학교 때부터 난 여드름이 엄마가 그러죠. "중학교 때 여드름 나면 대학 가면 없어질 거야. 대학에 가면 시집 가면 없어질 거야. 시집 가면 애를 낳아야 없어질 거야." 아무리 뭘 다 해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뉴스킨에 왔을 때 이런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돈을 벌었으니까 제 수중에 항상 돈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 피부가 좋아진다고 하는 것들은 뭐든지 다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비싼 제 수준에 맞지도 않는 비싼 화장품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했고요. 또 뭐 피부과, 에스테틱 이런 데 가서 피부가 좋아진다고 하면 별의별 걸 다 했고요. 진짜 실제로 레이저 한 100번 한 것 같고요. 뭐 얼굴에 불도 질러 봤고요. 제가 피부 좋아진다 그래서 얼굴에 불도 질러 봤다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술이 있어요. 얼굴에다 그러니까 에스테틱인데 약간 이 오피스텔 룸을 이제 에스테틱으로 꾸며 놓은 곳이었는데 거기가 여드름을 잘한다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엄청 차도 없는데 부천에서 일산까지 관리를 받으러 다녔어요, 직장인 때. 근데 거기서 유명하다고 해서 갔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얼굴에다 수건 있죠. 수건을 한 20장 정도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 라이터 기름을 뿌려요. 그리고 불을 내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원종서 선생님 표정이 생각해 보면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서 그 라이터 기름을 뿌려서 내 얼굴에다 불을 지르는 행위인데 제가 그게 여드름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걸 20번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땐 겁이 없었던 것 같고 여드름이 좋아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상한 지방에 야매에서 유명하다고 해 가지고 갔는데 진짜 입자가 큰 모래알갱이만큼 큰 그런 흙으로 얼굴을 다 문질러 가지고 그러면 여드름이 좋아진다 그래서 그때 했던 그게 필링이라고 해서 했거든요. 근데 얼굴에 그래서 상처가 아직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해 보고요. 뭐 여드름 약은 뭐 기본으로 먹었고 진짜 "피부가 좋아진다."라고 해서 안 해본 게 없었는데 뭘 해도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뉴스킨 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성인 여드름은 피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몸의 문제더라고요. 그걸 여기 와서 알게 됐고 해독을 하면서 좋아지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피부가 좋아지고 또 저희 친언니가 저랑은 완전히 체질이 다른데 저희 친언니가 티알라인티로 피부가 좋아지는 걸 살이 빠지는 걸로 그때 네트워크가 굉장히 제 네트가 많이 확장되면서 ''50만 원 벌어 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뉴스킨이었고요. 그렇게 50만 원 벌려고 왔다가 지금 우리 사장님들에게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눠 주는 사람이 됐어요. 여기에 분명히 저처럼 그냥 알바처럼 그냥 제가 50만 원 벌 때 어떤 마음으로 뉴스킨을 시작했냐면 회사 끝나고 저는 칼퇴근을 하는 회사였거든요. 그리고 회사의 보수가 적지 않았어요. 외국계 기업이고 35 살에 그냥 여자 혼자 월 500 벌면
적은 월급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칼퇴근을 하고 그 남는 시간에 커피숍에서 하루에 4시간 주 5일을 일하면 한 50만 원 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뉴스킨을 만나게 됐고, 뉴스킨으로 50만 원 버는 게 그거보다 쉬워 보였어요. 아,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기 나가서 제품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하고 좀 밖에 나가서 떠들면 50만 원은 벌겠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뉴스킨을 투잡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6개월 동안 투잡을 그냥 50만 원짜리 알바처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뭔가 저는 늘 불안함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어요. 아무도 날 자를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불안함,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내가 되면 어떡하지? 저희 남편이 지는 내가 죽으면 지는 혼자 어떻게 잘 살 것 같은데 우리 엄마까지 책임지면서 살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럼 우리 엄마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왜냐면 제 친구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쓰러졌는데 그날 죽었어요. 그때 그냥 과로사로 죽은 거였거든요. 그때 막 그렇게 가까운 친구는 아니었지만 근데 그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저한테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거든요. 그 친구 아침에 엄마한테 인사는 하고 나왔을까? 자기가 죽을 거 알았을까?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게 다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무언가를 대비해야 하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불안함이 늘 있었는데 뭔가 뉴스킨이 그런 나의 불안함을 영원히 종식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희망이 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뉴스킨이 저한테 다르게 와닿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다시 한번 2달 가진 후에 저는 뉴스킨을 잘 못할 것 같았거든요. 제 성격상 뉴스킨이 저랑 맞는 일이 아니고 저는 지금도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신 최혜원 사장님이 지난주에 강의하고 가셨잖아요. 최혜원 사장님이랑 저랑 20년 지기 친구인데 둘이 가장 많이 하는 대화가 뭔지 아시나요? 난 진짜 뉴스킨이랑 안 맞는 것 같아. 이 얘기를 지금도 해요, 지금도. 둘 다 성격이 뉴스킨에 그렇게 적합한 성격이 아니지만 뉴스킨이라고 하는 걸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기꺼이 내 성격을, 내 성향을 뉴스킨에 맞추리라 하면서 시작했던 둘이기 때문에 지금도 둘만 있을 때는 그런 대화를 하기도 해요. 나 진짜 뉴스킨이랑 안 맞는 사람인 것 같아. 야, 내가 더 안 맞아. 이러면서 둘이 그냥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주고받거든요. 그랬던 저희였고 그랬던 저였기 때문에 뉴스킨이 처음에 선택할 때 쉽지 않았고 너무 두려웠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뉴스킨을 선택한 건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였어요. 저는 뉴스킨을 잘할 자신이 있어서 뉴스킨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 뉴스킨 제가 되게 못할 거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아무리 못해도 내가 저 사람이 6개월 걸린 거 나는 1년이면 할 수 있겠지? 그래, 저 사람 1년 걸린 거 나는 2년이면 하겠지? 왜냐면 나는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니까. 내가 잘하진 못하지만 오래 할 수 있는 거, 진득하니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뉴스킨을 선택했고 회사를 다닐 때 500만 원을 버는데 10년이 걸렸는데 뉴스킨으로 20년이 걸려서 그 돈을 번다고 해도 뉴스킨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권리소득이라는 걸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전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업을 했고 굉장히 고군분투하던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저는 뉴스킨 처음 시작했을 때 남이 시키는 일만 이 20살 때부터 35살 때까지 제가 지금 올해 42살이거든요. 근데 35살 때까지 15년이라는 시간을 남이 시키는 일만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회사 생활만 계속하고 뭐 자영업도 아니고 남이 시키는 일만 남의 오더만 받으면서 그렇게 15년을 일하고 뉴스킨에 와서 제가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4분면 이동을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저 스스로. 저 스스로 사업을 이해한답시고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 그게 이해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 와서도 또 똑같이 그렇게 직장인처럼 뉴스킨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시스템에 참여하는 게 제가 일을 하는 거라고 착각했고요. 아침에 멀리서 선릉까지 출근해 가지고 제 시간에 출근해서 시스템이 끝나면 집에 가기 일쑤였어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 저는 제가 일을 했다고 착각을 하던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 사업을 잘했을 리가 없죠. 정말 사업을 그 누구보다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는 사장님들이 제가 처음부터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얘기를 꼭 해 드리고 싶었어요. 저 진짜 처음에 답도 없던 사람이거든요. 아이고 제가 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진짜 '답 안 나온다.' 싶을 정도로 답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스폰서님들이 참 기다려 준 것도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스스로 변화해 내기 위해서 정말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변화해야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직장인 같은 뉴스킨을 해서 그냥 딱 그 직장인만큼의 월급처럼 뉴스킨으로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리소득이 뭐예요? 뭐 진짜 네. 답이 안 나오는 사업자 중에 하나였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쪼끔 감을 잡은 것 같고요. 음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우리 모두 다 그게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뉴스킨을 선택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성공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걸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 모두 다 뉴스킨을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우리 성공할 일을 선택했으니 이제 열심히 하는 것만 남아 있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 먹고 저 스스로를 변화해 내기 위해서 저도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나눠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제부터 티알라인티 그리고 빼독이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먼저 좀 우리끼리 정리를 하고 갈게요. 제가 지금부터 강의에서 사용하게 될 빼독이라는 건 티알라인티 플러스 헬시 클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회원 한 명 한 명을 분명히 윌 그룹에도 이 헬시 클럽 같은 이 프로그램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회원 하나를 나는 잘 티알라인티도 다루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해서 이 그룹 안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을 텐데 이 시스템 안에 회원을 담아서 내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티업하고 이 회원이 이 시스템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얼마나 잘 티업하는가 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티알라인티 이 빼독이라는 건 티알라인티와 헬시클럽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등갈반익이라든가 티알고가 포함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예요. 완전히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티알라인티가 40%, 헬시클럽이 40%, 등갈반익이 10%, 뭐 TR9가 10%이 정도의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완벽한 임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인하우스로 완벽하게 해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지금부터 사용하게 될 빼독이라는 말 자체가 이런 거구나. 이걸 우리가 모두 동의한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로징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클로징을 잘하려면요. 이 5개를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양자 측정 기본으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양자 측정을 잘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양자 측정을요. 같이 측정해 주고 그 결과를 같이 읽어만 주셔도 돼요. 우리 의사도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약사 아니죠? 우리 모두 다 비전문가예요. 그쵸? 그래서 양자 측정기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하는 거지 양적 측정기로 뭔가 그들을 진단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 도구는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용. 그래서 그가 측정을 하고 결과를 같이 읽어 주고 빼독해야겠네. 클로징으로 그 말만 하시면 됩니다. 빼독하시면 이거 다 좋아질 수 있어요. 티알라인티 하시면 이거 다 좋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클로징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 빼독 STP라고 하는 것들을 그 자리에서 한 15분 안에 이게 티알라인티가
어떤 기전으로 어떻게 해서 네 몸 안에 들어가서 이런 작용을 하는 거다라는 걸 15분 안에 풀어내는 STP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을 티업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 빼독을 결제하신 분들에게 반드시 등 갈바닉을 해 드려요. 등 갈바닉을 최소 4회 최소 5회 정도는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려요. 그러면서 전보 바디 젤이 또 같이 매출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나한테는 그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5번의 기회가 생기고요. 그 5번의 기회 동안 이 사람을 엎어 놓고 등갈바닉을 하면서 2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5번이나 할 수 있어요. 그럼 나한테 10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10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면 됩니다. 사업에 대한 얘기, 제품에 대한 얘기, 나에 대한 얘기, 내 마이스토리부터 뭐 모든 티업, 우리 그룹 티업, 시스템 티업, 스폰서 티업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5번의 등갈바닉을 하는 동안 제 스폰서를 엄청나게 티업해서 스폰서와 함께 그곳에 가기도 합니다. 그럼 항상 결과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나예요. 내가 양자 측정도 잘 못해. STP도 잘 못해. 시스템 티업도 잘 못해. 등갈바닉도 잘 못해. 해본 적이 별로 없어. 하지만 나 하나는 끝내주게 확신에 똘똘 뭉쳐서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나로 가득 찬 확신의 눈빛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TR하면 다 해결돼. TR하면 돼. 뉴스킨 하면 돼. 이런 확신이 꽉 찬 상태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나의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셨는지, 이 5가지를 내가 해낼 수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이 5가지가 준비됐다? 그럼 그 누굴 만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누굴 만나셔도 확신이 생기실 거예요. 자, 이 나에 대한 확신과 빼독 STP를 알려드리기 이전에 우리 모두 다 이걸 좀 동의하자고요. 자, 사람이라면 그냥 당신이 눈, 코, 입이 달려있고 당신이 숨을 쉬고 있고 당신이 그냥 휴먼, 원숭이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한다면 태어나서 꼭 한 번은 빼독을 해야 된다. 태어나서 꼭 한 번은 하셔야 돼요. 양자 측정을 했는데 전부 다 녹색이 나왔어. 막 일렬로 줄을 쫙 서 있어. 그래도 당신은 빼독을 해야 합니다. 왜? 안 먹을 사람 없고요. 안 해도 되는 사람 없으니까요. 이게 동의가 되면 돼요. 이런 확신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STP를 저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설명하거든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STP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STP를 들으시고 나서 얼마나 와 닿고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타율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STP를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먼저 STP를 하기 이전에도 저는 빼도 이 티알라인티를 밖에 나가서 얘기를 많이 했을 거잖아요. 정말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항상 클로징이 한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항상 끝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싸. 나 자신 없어. 식단 못 하겠어." 등등 이런 얘기들이 항상 따라왔어요. 그래서 뭔가 클로징으로 가는 타율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안 해도 이 다음 챌린지라든가 그다음 달이라든가 이후에 반드시 그의 뇌리 속에 '꼭 살면서 한 번은 해야겠네.'라는 생각을 남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STP 하신 분이 그 당시엔 안 했어도 한두 달 뒤에 연락을 해서 결제가 된 사례가 너무 많고요. 아직까지 실패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STP를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사장님들 많이 활용하세요. 제가 회원들에게 지금 우리 사장님들도 빼독이란 단어 처음 들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빼독하셔야겠어요. 양자 측정하고 빼독하셔야겠어요. 아니면 상담을 간단하게 한 후에 빼독하셔야겠어요. 이 말을 하면 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빼독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빼독이 뭔데요?" "언니 제가 빼독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하면서 종이 한 장을 핍니다. 그래서 이걸 종이에 쓰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먼저 빼독은요 언니 말 그대로 독을 빼는 거예요.
독을 뺀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독을 빼는 과정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먼저 내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빼는 과정, 그다음에 영양 밸런스가 안 맞으면 독소가 쌓이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맞춰주는 과정. 그리고 세 번째는 독소도 하나도 없고 영양 밸런스도 너무 완벽하게 잘 맞으셔도 그냥 시간이 가서 노화가 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독소가 쌓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는 과정,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TRIT가 진행돼요 하면서 설명을 드려요. 자, 먼저 내 몸 안의 독소를 설명해 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심장이 있잖아요. 이 심장에서 쿵쾅하고 피가 한번 내뿜어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간이에요. 간은 정수기의 필터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더러워진 피를 깨끗하게 걸러서 다시 온 몸의 혈관을 돌아 심장으로 가는 걸 우리는 혈액순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문제가 간에 있는 거예요. 간이 한 70% 정도는 늘 해독을 잘해요. 근데 30%는 해독을 잘하지 못해요. 이 30%에 해독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언니. 언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것들이에요. 술, 담배, 편의점 음식, 병원약, 인스턴트, 미세먼지 등등등. 우리 지금 숨만 쉬어도 병드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독되지 않고 몸에 계속 조금씩 조금씩 쌓이면서 문제를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컵 속에 독소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거예요. 혹시 바디버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SBS 스페셜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서 다뤄졌던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독소의 내 몸 안에 쌓여 있는 독소의 총량을 바디버든이라고 부르고요. 얘네들이 몸 안에 쌓였을 때 단계별로 나한테 문제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거죠. 1단계에서 한 2단계 정도 쌓이면 만성 피로, 자도 피곤하고 감기에 자주 걸리게 되고 지금 언니 배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이렇게 배 잡히시죠? 그것도 바디버든 때문이래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심해지면 구취가 생기고 몸이 붓기 시작하고요. 뭔가 만성 변비가 온다든가 뭐 만성 통증 같은 게 생겨요. 그리고 갑자기 살찌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바디버든 때문이래요. 그리고 5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질병이 나타나는 단계인데 대사질환, 고혈압, 당뇨 같은 대사질환이 나타나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 면역질환이 나타나요. 대상포진, 건선, 아토피 같은. 그리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 변이가 일어나고 암이 걸리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디버든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뭐였냐면 네 몸 안에 이런 것들이 쌓일 건데 얘네들을 빨리 없애고 더 이상 쌓이지 않게 하는 행동을 해야 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청소를 해야 될 건데요. 어떻게 청소해요, 언니? 우리 몸이 컵이라고 한다면 그냥 엎어버리고 깨끗한 물을 담으면 되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청소하는데 이 과정이 물을 정화시키는 과정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쓴 물을 이 정화조에 가서 모여서 다시 깨끗한 물로 상수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더러워진 물을 모아 놓고 이 안에 깨끗한 물을 엄청나게 들이부어요. 그리고 여기에 약물 처리, 염소라고 하는 약물 처리를 하거든요. 깨끗한 물 붓고 약품 처리하고 깨끗한 물 붓고 약품 처리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이 안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언니. 이 70%에 해당하는 깨끗한 음식들을 계속 드시면서 이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때 약품에 해당하는 점프 스타트라고 하는 식품을 15일 동안 드시면서 내 몸을 비워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TRIT라고 하는 식품이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 15일은 비우기 과정을 갖는 거고요. 그다음 15일은 감량기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0일 동안 내가 비우고 감량한 걸 그대로 유지하는 기간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처음 15일이에요. 이 처음 15일에 제대로 비워만 내시면 이 이유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언니 머릿속에 90일 어떻게 해? 이런 생각 하고 계시죠?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15일만 집중해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영양소예요. 언니 아침에 식사 뭐 하셨어요? 아니면 어저께 식사 뭐 하셨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이거 다 골고루 챙겨 드셨나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현대인들은 전부 다 영양실조예요. 어떤 건 너무 많이 먹고 어떤 건 너무 안 먹어서 영양 밸런스가 완벽하게 무너지면서 질병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찌면 '나 건강하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고혈압, 당뇨가 오고 나서 '나는 건강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이 틀렸어요. 내가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이 찐 거고요.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살찌거나 고혈압, 당뇨에 집중하지 않아요.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살은 빠지게 될 거고요. 건강해지면 고혈압, 당뇨는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0일 동안 드시는 쉐이크가 이 영양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주냐. 이 쉐이크가 12첩 반상을 잘 차려 놓은 한식 식단을 먹는 것과 같은 영양분을 제공해요. 그래서 아주 밸런스가 좋아지게 만들어서 당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살은 자동으로 빠지고 그러면 고혈압, 당뇨는 자동으로 좋아지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노화예요. 언니가 바디버든도 아무것도 몸 안에 넣지 않고 그리고 영양 밸런스도 너무 잘 챙겨 드신다고 해도 그냥 시간이 가는 것만으로도 노화가 되는 것만으로도 당신 몸에 독소가 쌓이기 시작해요. 노화는 그냥 곧 질병이에요, 언니. 우리 눈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처음엔 시력이 나빠지죠. 눈이 노화해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백내장이라든가 더 심해지면 녹내장이라든가 이런 질병 단계가 나타나고요. 여기서 더 심해지면 실명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우리 몸도 이렇게 나이를 쭉 먹게 되는데 20대, 30대 때는 그냥 이 질병으로 가는 문으로 향해 가는데 20대, 30대 때는 가는 듯 마는 듯 해요. 사람한테는 누구나 50대에서 60대 사이에 질병의 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저 질병의 문을 향해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0대 때는 가는 듯 마는 듯 하죠. 30대가 되면 조금씩 뛰어가기 시작하고요. 40대가 되면 막 달려가기 시작해요. 자, 특히 여성분들은 생리가 끝나는 순간 여기에 터보 엔진을 달고 달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바디버든 이런 영양 밸런스가 맞지 않은 식단을 계속하게 되시면 질병의 문이 자꾸자꾸 앞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40대 때부터 아프신 분들 많이 보시죠? 이런 분들이 영양 밸런스라든가 그 바디버든에 노출이 되지 않아도 그냥 나이를 먹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드시는 이 티알라인티에는 에이지락 기술이 들어있어요. 이 에이지락은요. 말 그대로 에이지, 나이를 잠근다라는 뜻이에요. 이 나이를 잠근다는 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얘네들은 저희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이미 전 세계 인구가 보는 다큐멘터리 채널인 디스커버리에 소개가 된 기술이고요. 뉴스킨만 가지고 있는 전 세계 특허 기술이에요. 말 그대로 노화가 잠긴다는 거예요. 드시면 피카 컨트롤이라고 하는 식품을 90일 내내 드시게 되실 건데 드시면 48분 안에 발현되기 시작하고 12시간 동안 지속이 돼요. 그래서 피컨트롤을 아침 7시에 드셨다고 한다면 저녁 7시에 드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요. 다들 뭐라고 하시냐면요. "야 그럼 세상에 늙는 사람 아무도 없게?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떡해요. 세상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 이 티알라인티가 노화를 멈춰주는 것도 너무 좋고 영양 밸런스 맞춰주는 것도 너무 좋고 바디버든 없애주는 것도 너무 좋은데 왜 90일 프로그램인지를 설명드리고 나면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람은요.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포가 처음 태어날 때 가지고 난 세포를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 세포로 죽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 세포는 각각 다 생명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적혈구는요. 30일 살고 죽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고요.
백혈구는 한 일주일 정도 살아요. 그리고 피부 세포는 한 28일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이 주기가 35일, 40일 이렇게 늘어지면서 피부가 자꾸 칙칙해지는 거예요. 사람 세포 중에 주기가 가장 긴 게 뼈예요. 이 뼈 세포는 주기가 7년이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체질이 7년에 한 번 바뀐다라는 얘기도 해요. 자, 사람 몸에 있는 60조 개의 세포가 이런 생명 주기를 가지고 있고 이 세포들의 평균 수명이 30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세포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언니가 바디버든을 계속해서 몸 안으로 넣어주고 영양 밸런스가 안 맞는 식단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이 두 개 안 하셔도 그냥 나이를 먹는 것만으로도 세포는 이렇게 손상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세포가 30일 뒤에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죽고. 근데 그때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깨끗하게 태어나면 좋겠는데 앞에 세포의 손상도를 그대로 복제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또 바디버든 계속 늘 거고요. 영양 밸런스 계속 안 맞겠죠? 그러고 나면 손상도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손상된 세포가 또 복제되고 일정 수준 이상 손상된 세포가 계속 복제되기 시작하면 당신은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TR9T가 90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언니. 이 손상된 세포가 계속 에이질락 하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번에 태어날 때는요, 손상도가 조금 더 적어질 수 있도록 또 여기서 열심히 에이질락 하면서 다시 복제돼서 태어날 땐 손상도가 적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빼독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언니 어쩌면 언니의 세포의 손상도에 따라서 90일 안에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손상도가 너무 크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90일 내내 살이 하나도 안 빠지거나 효과가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반드시 이 안에는 좋아질 거고요. 이 회사가 다른 회사들처럼 좀 이렇게 양아치 같은 회사였으면요, 언니, 저희도 한 달짜리 프로그램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았을 거예요. 저희가 굳이 이걸 3개월로 묶어서 파는 건 이 회사가 비정상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뀌는데 아무리 못해도 90일이 걸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굳이 90일로 묶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언니 저희도 한 달짜리로 나눠서 팔면 저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서 저한테는 더 이익이에요. 저희가 하는 빼독은 이런 거거든요. 자, 비정상 세포가 정상 세포가 되는데 최소한 세포가 죽고 태어나고 이렇게 3파스 정도는 돌아가야 한다라는 걸 반드시 인지시켜 주셔야 하는 게 이 STP의 기본이에요. 어때요? 들어보시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빼독이에요. 이분들이 외모만 바뀌었을 것 같으세요? 이분들의 인생이 바뀐 거죠. 이게 다 저희 팀 사장님들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임상을 보여줄 때 이분들이 몇 킬로가 빠졌어요, 체지방이 몇 프로가 감량됐어요 라는 말 자체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사진으로 보여주고 이들이 빼독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티업해요. 그들의 스토리를 풀어내는 거거든요. 이 아래쪽에 이분 있죠, 이분. 이분은 정말 평범한 가정주부였고 이 가정주부가 아이 둘을 낳고 출산한 이후에 몸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분의 자존감은 저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이분이 원래 폴댄스를 취미로 하시던 분이었는데 자기 일평생 이제 폴댄스는 내 인생의 끝이구나라고 생각하셨다가 이 빼독을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그 삼겹살에 하얀색 기름 있죠? 그 순수한 기름만 20kg를 빼셨어요. 근손실 전혀 없이요. 근육은 단 하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빠지고 나니 몸이 이렇게 헬스케지신 거예요. 근데 얼굴도 너무 예뻐지셨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 자기의 빼독 후기를 이만큼 적어서 인스타에 폴댄스 하는 영상과 같이 올려놨는데 제가 제 회원의 글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의 살을 빼주는 일이 아니구나. 누군가에게 인생을 새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이고 그들의 인생의 애프터를 만들어 주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사명감이 고취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사장님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방금 한 STP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방금 그 마지막 클로징에 임상을 보여주고 이게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하는 쭉 설명하는데 한 15 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괜찮으시다면 필사를 해서라도 꼭 외우시고요. 활용하실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면 머릿속에 '아 그래? 내가 생각했던 그냥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네. 아 이거 진짜 몸을 막 바꾸는 거네. 사람이면 누구나 해야겠네. 야 이거 우리 남편 해야겠다. 야 이거 우리 엄마 해야겠다.' 이런 대답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ESTP 많이 연습하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밖에서. 우리 사장님들이 원하시면 저는 방금은 PPT로 이게 강의이기 때문에 PPT로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이걸 반드시 이렇게 손으로 써서 그 사람과 함께 호흡하면서 손으로 쓰시기를 추천드리거든요. 그러면 집중도가 훨씬 더 올라가고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인스타로 줌으로 처음 보는 밴드라고 보는 분들하고 미팅 많이 하잖아요, 줌상으로. 그래서 줌으로 할 때도 웬만하면 펜으로 쓰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여의치 않으면 PPT로 방금처럼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러고 나면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렇게 빼독이 2개만 전달되면 지금은 바로 사업자가 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STP의 적중률이 진짜 높아졌어요. 그전에는 뭔가 '이거 살 빼는 거 아니야?'라는 시점에서 모두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적중률이 높아지고 이게 뭔가 제품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나니까 확실히 그들의 이해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엔 밖에 나가서 티알라인티 제품에 대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빼독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티알라인티 제품에 대한 강의에 초대를 하고 있어요. 뭐 그 강의가 제 강의를 저는 보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팀 사장님들도 STP를 자기 걸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 놓고 그것들을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팀 전체가 이걸 복제해서 전부 다 집중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 회원 사장님 왔다 가셨잖아요. 우리 회원 사장님이 다른 거 다 잘하시는데 여태까지 참 TR라인티를 잘 못하셨어요. 파트너인 제가 TR라인티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밖에서 TR라인티 얘기를 잘 못하고 클로징이 잘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빼독 STP가 만들어진 이후에 정말 연습을 많이 했고요. 우리 회원 사장님이 EBA시잖아요. 근데도 저한테 저렇게 STP를 연습해서 저렇게 저한테 사진을 찍어 보내고 "연습하고 지금 출발한다." 이런 카톡을 보내면서 저희 팀에서 전체적으로 다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빼독 STP로 바뀐 사례들을 좀 보여 드릴게요. 굉장히 다양한 사례예요. 이 첫 번째 분은요. 저한테 5년 동안 제품만 쓰던 제 친구예요. 디바이스류들은 다 갖고 있는데 열심히 안 쓰는 애들 가끔씩 있죠. 그런 애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황혜연 사장님은 10년 동안 출산 이후에 10년 동안 아이만 보시면서 집에서 가정주부로 지내시다가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지게 되면서 이 자궁에 근종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 빼독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럼 우리 빼독이라도 한번 해 보자. 빼독해서 수술 안 하게 되면 너한테 좋은 거잖아." 해서 빼독을 시작하게 됐고요. 빼독 이후에 건강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좋아지면서 이 비아 리천으로 사업자가 3월 달에 되셨어요. 지금 보여 드리는 분들 다 3월 달에 사업자 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제가 인스타에 굉장히 꾸준하게 빼독을 계속 브랜딩하고 있었거든요, 저만의 방식으로. 그랬더니 이분이 꽤나 오랫동안 한 2달 정도 제 인스타를 꾸준하게 지켜보셨고 어
제가 보낸 DM에 한 2달 뒤에 연락이 왔어요. 언니 저 그 빼독 한번 해보려고요 하고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됐고, 만난 날 2시간 만에 빼독과 함께 디바이스류들을 모두 다 결제하셔서 BR2000으로 그날 사업자가 되셨습니다. 생판 모르던 남이었는데요. 2시간 만에 사업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밑에 분은 지금 현재 순천에서 카페를 운영하시고 계신 사장님이세요. 아주 누스킨 아주 초창기에 저한테 누스킨 제품을 한번 쓰시고 나서 그냥 아주 간간히 뭐 바디바 하나, 이랜서 하나 이렇게 사용하시던 분이었는데, 출산을 하고 난 뒤에 살이 잘 안 빠져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언니 저 그 빼독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그래서 제가 순천에 내려갔고, 순천에서 이 빼독을 시작하셨고요. 그렇게 결과가 좋아지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빼독을 시작할 땐 BR2000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업자가 되시고 난 뒤에 BR2000으로 바뀌고 나서 이분의 남편, 이분의 엄마의 친구, 고모, 그 다음에 동서, 이렇게 온 가족이 모두 다 빼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네트가 확장되고 있는 사장님이세요. 모두 다 각자 다른 케이스로 빼독을 접하게 됐고, 이 빼독으로 이런 결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LOI가 들어가신 분들, 지금 현재 LOI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이분은 중학교 때 제 중학교 동창이고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친구예요. 현재 미국에서 빼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저희랑 좀 시스템이 달라서 LOI 과정이 좀 다르더라고요. 미국도 BR2000인데 한국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빼독을 하면서 엄청난 임상이 나오면서 미국에서 지금 빼독을 막 열심히 알리고 있고요. 카톡방에서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 제일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 중에 하나예요. 이제 곧 사업자가 되시겠죠. 그리고 아랫분은요, 당근으로 만났어요. 당근으로 등 관리 받으실 분 해서 제가 올린 걸 보고 연락이 와서 만나서 그날 등 관리를 받기로 결정하면서, 제가 등 관리를 지금 이분 오늘까지, 오늘이 아니지, 지난주까지 5번 했고요. 오늘 또 만나러 가거든요. 5번 동안 제가 빼독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쵸? 엎어놓고 계속 빼독 얘기만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챌린지에 빼독이 들어가게 됐고요. 당근으로 만나서도 빼독이 들어가고요. 미국에 있는 친구도 빼독이 들어가고요. 그 아랫분은요, 저한테 수분크림 매니아이세요. 수분크림 외에는 누스킨 제품 아무것도 안 쓰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수분크림만 쓰셨던 분이거든요. 리스토어 크림 외에는 아무것도 안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수분크림 또 갖다 달라 그래서 들고 가서 빼독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이렇게 타이밍이 맞았는지 이분에게 좀 자궁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걸 빼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 있게 얘기했더니 바로 빼독을 결정했고, 지금 열심히 빼독 중이면서 LOI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빼독 STP를 한 뒤에 3월달, 4월달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죠? 이 정도면 결과 낸 거 맞나요? 네. 우리 사장님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팀도 지금 모두 다 미쳐서 빼독 STP를 하고 있고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저희 형제라인 사장님들, 랑현라인 전체에서 다 미쳐서 지금 빼독 STP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장님들도 진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 기전을 설명하실 수 있고 이것들을 설명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하면서 우리 사장님들이 반드시 동반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반해야 되는 것들. 반드시 직접적인 프로포즈를 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그냥 그들은 진짜 건강해지고 살만 빠지고 끝나는 거거든요. 이 만나는 동안 직접적인 프로포즈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저분들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니, 이렇게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좋아지는 게 우리 사업이에요. 우리 사업이 별거 없거든요, 언니. 근데 진짜 사업자가 되시면요. 언니는 빼독해서 4명 소개하면 30만 원 받으셨죠? 저는요, 120만 원 받았어요. 언니 6% 받으실래요? 46% 받으실래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보상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팀에 실제로 이렇게 해서 사업자가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멘트에 착안해서 "언니 6% 받으실래요? 46% 받으실래요? 언니 30만 원 받으셨죠? 저는 120만 원 받았어요." 이렇게 프로포즈하고 있고요. 그리고 BR 2000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BR 2000이 너무 쉬워진 걸 굉장히 많이 티업하면서 그냥 빼독하거나 등갈바닉하면 사업자가 되고요. 부부가 같이 빼독하면 사업자가 되고요. 빼독하고 등갈바닉하면서 본인 쓸 디바이스 몇 개 사면 사업자가 되고요. 빼독하고 TR고 사고 등갈바닉 받으면 사업자가 되죠. 이 BR 2000으로 사업자가 되는 게 쉬워지니까 그들이 소개할 때 이대로 소개해요. 그들한테 확장이 될 때는요. 그들이 한 그대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도입이 중요해요. 내가 이것들을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네모 보상이라는 건 동그라미는 회원이고 네모는 사업자를 막 얘기하는 건데요. 네모가 되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 네모가 되는 과정 속에 딱 여기까지만 해 보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할게요. 딱 이것만 해 보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할게요. 그래서 한정적으로 안내를 해 주셔야 돼요. 언니 이것도 하셔야 되고 이것도 하셔야 되고 이것도 하셔야 되고 이것도 하셔야 돼요가 아니라 언니 이번 주에는요. 언니 임상 내는 거에만 집중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뭐 그다음 주에는요. 언니 그때 얘기했던 그 언니 있죠. 그 언니랑 약속 한 번만 잡아 주세요. 그 나머지는 제가 다 와서 설명하고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계속 한정적인 안내를 하는 것 같아요. "언니 이번 주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강의가 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들어보실 때 그때 저한테 얘기하셨던 분 있죠. 그분이랑 같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만나서 설명하는 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한정적 안내를 하면서 이끌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는 스폰서랑 얼만큼 협업하고 있는가, 내가 스폰서를 얼마나 티업하고 있는가를 좀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직이 커지기 시작한 시기가 저는 20년 지기 친구랑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스폰서랑 협업하는 게 사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친구라서 스폰서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폰서와 협업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 몰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내가 스폰서를 어떻게 티업하고 내가 스폰서와 어떻게 협업하고 이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뭔가 조직이 확장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내 스폰서를 티업할 때 제가요 이 "우리 스폰서님 백만장자고요. 우리 스폰서님 얼마 벌어요." 이거 티업인가요? 혹시 밖에서 이렇게 스폰서를 티업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 스폰서님 백만장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하시면요. 진짜 그거야말로 진짜 다단계 소리 듣기 딱 좋은 티업이죠. "우리 스폰서님 얼마 벌어요?" 이런 거. 그건 티업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관계를 망칠 수 있는 이 뭔가 시너지를 더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멘트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을 티업할 때 언니한테 이분을 너무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친구이기 이전에 친구였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최혜원 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런 면을 알게 됐고 이것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제가 생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저 언니 이분을 꼭 만나게 해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티업하면서 자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가 왔을 때 그들이 나의 스폰서의 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그걸 위해서 앉아서 얘기하고 제가 아마 가장 집중하는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처음 15일 동안 임상을 느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임상도 좋지만 그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임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집중하고 내 스폰서를 티업해서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 안에서 쇼부가 날 수 있도록 하게끔 분위기를 끌고 가는 거. 그건 다 나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신다면 우리 사장님들이 빼독이 그냥 TR라인 T가 결제되고 뭔가 클로징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기서 확장되고 네트가 펼쳐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스폰서님들과 많이 협업하고 많이 하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분들이 진짜 나의 성공을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구나. 어쩌면 우리 엄마보다 내가 성공하길 더 바라겠구나. 저도 스폰서가 돼 보니까 그 마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같이 협업하면서 어느 날 참 고마운 마음이 많이 생겨서 인스타에다가 이런 글을 쓰게 됐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우리와 함께 사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업에 우리의 인생과 어쩌면 우리 가족의 인생까지 걸었고 그동안 시행착오도 겪을 만큼 겪어 이겨냈으며 자물성이 생겼고 종지만 했던 그릇이 나름 국대접은 된 듯하고 우리가 함께면 못하는 것이 없고 못 해낼 일이 없으며 기꺼이 당신과 함께 흙탕물을 뒤집었을 용기가 있고 그리고 한 뼘 성장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함께 갑시다. 제가 저희 스폰서님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대하는 이 마음이 온전히 담아서 써본 글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사장님들도 각자 다 스폰서가 있으시잖아요. 그쵸? 이 스폰서들이 자기가 돈 벌려고 나를 이곳에 데리고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건 이젠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혜원 선생님이 제 친구이기도 하고 저는 처음에 되게 못했다고 했죠. 못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했잖아요. 나를 왜 뉴스킨을 하라고 했을까? 나한테 왜 뉴스킨을 알려줬을까? 분명히 혜원이도 내가 잘 못할 거 알았을 텐데. 그 생각이 들었고 어 '아 이걸 같이 해야 우리 함께 행복할 수 있구나. 나랑 진짜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거구나. 아 얘가 나를 진짜 위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고 났더니 그때서부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전전 박지훈 사장님은 제가 모르던 분들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분들이 저를 생각하고 저를 위해서 뭔가 일하고 저를 돕기 위한 그 마음들이 느껴질 때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참 이 뉴스킨이라는 게 스폰서가 없으면 만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뉴스킨이라는 일을 만나게 해준 것 그 하나만으로도 스폰서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이 사업을 임하신다면 훨씬 더 조직 확장에 도움이 되실 거고 뭔가 이런 마음을 나의 대상자에게 전달하시면 확실히 결과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상자가 나를 그런 고마운 스폰서로 인식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에게 오늘 진짜 막 쉬지 않고 지금 1 시간 동안 되게 열심히 알려드렸어요. 진짜 이게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밖에 나가서 하고 있는 것들을 알려드렸는데 우리 사장님들에게 얼만큼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다고 하시다면 제가 그 빼독 STP 한 파일을 드릴 테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좀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사장님들이 언제나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우리 모두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의 성공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